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조리의 기초인 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칼은 어떤 조리에든 사용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를 우선 잘 알고 조리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데, 대부분 그냥 칼은 재료를 써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조리를 배워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이 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칼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칼의 구성과 명칭,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디를 써야 되는가, 이런 식의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에 그림을 두고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다음과 같이 칼이 있습니다. 칼이 있는데요. 이 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셰프 나이프, 그러니까 한식으로 말하면 주방 부엌칼입니다. 부엌칼인데 모양은 다 조금씩 달라요. 칼의 모양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전통적인 칼의 모양이라서 이걸 대표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칼 끝. 칼 끝은 팁이라고 합니다. 팁. 팁이라고 영어로 명칭을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칼 끝. 아주 날카롭고 얇은 상태의 칼 끝을 말합니다. 이 칼 끝은 일반적으로 칼을 막 사용했을 때는 부러지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 칼끝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게 뭔가 살을 발라내거나 잘라낼 때, 생선살을 뜯거나 아니면은 뼈를 발라낼 때, 이럴 때 칼끝이 날카로운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칼끝이라고 명칭하고요. 이 뒷부분, 칼의 윗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칼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back이라고 표현하는데요. back이 이게 등이잖아요. 칼등, back 똑같습니다. 칼등은 일반적으로 조리에 사용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고기를 두드리거나,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망치 대신에 고기를 두드리거나 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 이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등을 잡아서 칼을 써야 된다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등, 이쪽이 칼등이다 놔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벌스터라고 해서 덧 받침입니다. 이게 바로 뭐 칼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칼 손잡이와 칼날 사이에 그 무게를, 그리고 그 충격을 지탱해주는 그 부분입니다. 웬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정말 싸구려 칼을 사용하는 분들이 여기가 뚝 부러지는 경우가 아주 간혹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칼 덧 받침이라고 하는 버스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리고 네 번째는 리벳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칼 손잡이인데요. 일반적인 한식 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잡이에 못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양식 칼, 프렌치 나이프, 뭐 셰프 나이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칼에 못 박듯이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이게 바로 칼 손잡이와 칼날의 그 쇠붙이를 딱 지탱해주는 쇠거든요. 그래서 손잡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인데 리벳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 핸들인데요. 꽉 잡을 수 있는 핸들, 손잡이 아시죠? 그 다음에 칼 뒤꿈치는 엣지 힐이라고 합니다. 엣지 힐. 힐은 뒤꿈치라는 뜻이에요. 하이 힐이라고 하면 그것도 높은 뒤꿈치라는 뜻의 구두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칼 뒤꿈치를 힐이라고 하는데 이 뒷부분도 보통 많이 쓰는데요. 일반적인 프렌치 나이프, 셰프 나이프는 괜찮은 제품들은 이 칼 뒤꿈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이유는 여기가 단단해야지 웬만한 그 두꺼운 재료나 충격을 가했을 때 또 부러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양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식보다는 고기 같은 걸 많이 다루고 뼈를 잘라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이 두껍게 만들어지고요. 일반적인 한식 칼은 이곳이 얇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한식 칼은 대부분의 한식 요리가 고기보다는 대부분 야채나
예, 그런 것들을 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충격을 많이 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칼로 뭐 뼈를 끊거나 예, 고기의 뼈를 끊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여기가 얇게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양식 칼의 경우는 이렇게 두껍게 제작된다. 이런 차이는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칼날 뒤꿈치 엣지 힐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칼날인데요. 자, 칼날은 이 칼의 팁부터 엣지 힐까지 전체 면을 칼날이라고 합니다. 예, 그냥 영어로는 엣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칼날에서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네, 보이시나요? 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요 가운데 부분입니다. 가운데 부분. 예, 칼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모든 재료를 썰 때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의 칼 쓰는 습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모든 재료를 이 칼 뒤꿈치로 찍어 누르듯이, 예, 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의 손목이 너무 아파요. 힘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찍어 누르는 이 동작은 동작을 빠르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칼을 쓸 때 속도가 많이 빨라지지 않고 오히려 너무 꽉꽉 누르고 하기 때문에 어깨와 팔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칼 끝만 사용해서 자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예리하게 조금씩 자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칼끝은 칼 그 뒤꿈치에 비해서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 끝으로 모든 재료를 자른다고 했을 때는 칼 끝에 힘을 주려고 꽉꽉 눌러야 됩니다. 정말. 이것도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이 칼 가운데 부분을 꼭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의식적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칼의 무게중심이 정확하게 이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가운데 부분 주변에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칼의 무게로 재료를 가볍게 썰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칼을 잘 쓰시는 분들은 당겨 쓸든 밀어 쓸든 하는데 그때 리듬감에 맞춰서 칼에 힘을 꽉꽉 주는 게 아니고 칼을 약간 툭툭툭툭 예,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손목의 힘이 아니라 칼날의 무게를 이용해서 칼 재료를 썰게 되는 거예요. 물론 힘이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 힘이 전체가 아니라 칼날의 무게로 탁탁탁탁 썰기 때문에 손목에 크게 무리가 안 갑니다. 근데 칼 끝이나 칼 엣지 힐 부분만, 칼 뒤꿈치 부분만 사용했을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손목이나 그 힘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칼의 중심 부분, 엣지에서도 중심, 미들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칼날은 나이프 블레이드라고 하는데 엣지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기는 항상 예리하고 날카롭게 유지해야 됩니다. 예,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칼날이 예리하지 않으면 써는 과정에서 칼이 재료에 박히는 게 아니라 칼이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졌을 때 칼이 왼손 바깥쪽으로 미끄러지면 손이 비지 않지만 재료에 안 박히고 손 쪽으로 미끄러졌을 때는 손이 다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날은 언제나 항상 예리하고 날카롭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칼 끝도 항상 뾰족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칼 끝을 뾰족하게 유지하셔야 되는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날카롭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선을 뜨거나 뭔가 뼈를 손질하는 데 있어서 그 손실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칼 끝도 늘 잘 갈아서 날카롭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손잡이인데요. 손잡이는 기름기나 이물질이 묻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손잡이 부분에 만약에 기름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미끄러지겠죠? 미끄러지면 당연히 다칩니다. 왜냐면 칼날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미끄러질 테니까요. 그래서 손잡이 부분도 항상 이물질이 묻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에 칼 뒤꿈치는 안전성을 위해 되도록 칼 뒤꿈치가 있는 칼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그냥 이게 자료가 서양 조리의 칼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식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칼 뒤꿈치가 있는 칼이 뭐 꼭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식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뼈를 끊거나 예, 그런 칼에 힘을 많이 줘야 되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 뒤꿈치가 있는 칼은 여러분이 칼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셔서 칼 쓰는 게 자유자재가 되거나 칼의 무게를 이용해서 써는 것이 익숙해져서 내가 이제 칼을 좀 잘 다룰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칼 뒤꿈치가 있는 무게가 있는 칼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잘 드는 칼, 자신에게 맞는 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칼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도 칼의 다루는 법, 써는 법,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 기타 등등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